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김해국제공항이 무개년 진입로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리무진 버스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김해공항은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이틀 전 아침 공항 진입로에 주차된 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민원이 김해국제공항에 접수됐습니다. 국제선 출발층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세워진 상황. 공항 주 진입로에 세워진 길막 차량에 리무진 버스는 혹시나 접촉사고가 날까 속도를 줄여 겨우 지나갔고 일반 승용차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항 측은 급하게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난 뒤였습니다. 차주의 동의를 받고 견인을 시도했지만 수소연료 차량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견인마저 불가능해 결국 차주가 귀국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해공항 관계자입니다. 새벽엔 만차 상황이고 하니까 급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 권한이 없고 견인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옮길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일 차주가 오거든요. 문제는 민원이 접수된 다음 날인 어제에도 진입로에 차량 여러 대가 줄줄이 서 있었고 일부 차주는 마찬가지로 차를 두고 해외로 출국해 민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알려지자 무개념 주차, 민폐 주차라는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측이 이용객 불편을 알고도 사실상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항 측은 주차 차량이 빠지는 대로 고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해 주정차를 막을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여성은 백사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수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물놀이 복장이 아닌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경은 여성의 신원과 정확한 입수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태풍 116개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20개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년간 3분기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태풍 등 기상악화로 출항이 정지됐을 때 항포구 내에서 사고가 전체의 8.8%, 203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종류는 정박 중이던 선박이 강한 바람에 떠밀려 좌초되거나 선박의 계류줄이 끊어져 표류되고 너울로 인한 마찰로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 등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층을 모두 태운 뒤 7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건물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보건소 소속 고위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연제구 한 건물을 매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2억 원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은행 대출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 16명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세금 면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40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산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동남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산에선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모두 3,742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2천여 명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인 20대가 마이너스 1.2%, 30대 마이너스 1%로 순유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25세에서 29세까지의 순유출률은 마이너스 2.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산 지역 수련대학병원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가 단 4명에 그쳐 의료 현장 혼란과 공백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 백병원 등 부산 지역 5개 수련병원은 지난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53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단 4명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 이탈 이후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를 거부한 상황이라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방학 동안 송도초 등 8개교 초등 1학년 225명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을 시범 운영합니다.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은 서부 상권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다양한 학습형 늘봄 참여를 통해 방학 중에도 공백 없는 양질의 늘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송도초, 남부민초, 아미초, 토송초, 명원초, 농명초, 명문초, 명호초 등 8개교를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을 운영하며 이 가운데 송도초와 명원초를 거점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상황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5일까지 독거노인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지원, 비상연락망 체계, 냉방 설비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정책인 노숙인 공동대응방과 현장 대응 전담팀, 응급 잠자리 운영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미래 혁신 회의를 열고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자리한 오늘 회의에서 시는 부산항 북항 1부두가 글로벌 창업허브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민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여객터미널 국제설계 공모 당선자인 히링 컨소시엄과 76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히링 컨소시엄은 여객터미널 설계에 착수해 앞으로 33개월간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일주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27도, 밤새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도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부산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31.4도, 습도는 69%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지혜리였습니다. CBS